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대화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대화고는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신경전도까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이 신경전도라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이 신경전도 파트가 어렵다 보니까 고3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까지 평상시에 연습을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총평에서도 써놨지만 이 신경전도뿐만 아니라 앞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모든 문제에서 하나의 보기 정도를 굉장히 자세한 개념 또는 헷갈릴 만한 용어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내신 준비하면서도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평상시에는 어려운 계산, 그 다음에 시험이 임박한 몇 주 동안에는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꼼꼼하게 좀 보고 그 다음 직보 때는 그 어려운 계산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그 외워야 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좀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신 분석 리포트는 내년 2025년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시겠지만 이번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우리 학교 시험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남아있는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중간고사나 이렇게 우리 학교의 흐름을 좀 타려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장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전도 파트가 쉽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가 쉬웠던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까지 준비를 잘 하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본인이 어려운 것만 준비하다가 놓친 개념들이나 이렇게 좀 하나하나의 보기 하나에서의 디테일한 개념이 나와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등급은 많이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특이사항에 보시면 객관식이 22문항이고요. 서술형이 3문항인데 서술형에서 세부문항이 10문항이나 됩니다. 배점이 높진 않지만 서술형을 쓰는 연습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꼼꼼한 친구들은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문제 자체가 생명과학이나 타학문항과의 관계, 이것도 학원이나 학교에서 주로 열심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학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나와 있는 문제들을 모아서 배포는 했지만 본인들이 그걸 받아서 정말 정확하게 풀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C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화성토양 문제도 물론 마찬가지. 그리고 대사량 계산이나 막전이의 차이, 억제제 문제 등 세부적인 문제들을 모두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고 놓친 친구들은 점수가 많이 낮을 수도 있지 않았나 라고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대표문항 분석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이제 대표문항 분석은 보통 시험지를 놓고서 이제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표문항 분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다시 얘기하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공부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이번 시험을 치르는 친구들은 시간이 될 때 대표문항 분석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 각각의 문제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대화고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특이한 내용들을 자세한 개념들을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배웠으니까 본인이 그 부분을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중간이나 남아있는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 시험 기간 동안에 내가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나 수특 또는 모고 이런 것도 있지만 타 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학교에서 나눠줬을 때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계획을 짜는 것이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면서 준비하는 친구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